네, 세월호 특별법을 놓고 여야 대치 계속되는 가운데 내일 정기국회가 열리게 됩니다. 지금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수두룩한데 여야 입장 차이가 여전히 워낙 크기 때문에 국회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장성호 배재대 교수, 정치평론가 이종훈 박사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기국회가 내일 열립니다. 그러니까 학교로 따지면 이제 입학식이 열린다고 뭐 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이번에는 역시나를 지나서 기대하기가 저는 힘들 것 같습니다. 지난 7월, 8월, 5월부터 해서 입법 제로 아닙니까? 예. 무노동 무임금이라면 지금 1,000억의 그 보조금, 국민의 혈세를 받지 않았어야 되는데 정치투쟁에 몰두하는 정치권 그리고 민주주의 어떤 중요한 기구인 정당과 의회의 기능을 지금 거의 무력화시키는 이런 정도의 우리 한국 정치의 위기를 자초한 정치인들 과연 내일부터 저는 이 국회가 정상화될지 저는 참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야당이 어떻게 나올지가 중요할 텐데요. 어떻게 네. 예상하십니까? 내일 일단 뭐 개회식에는 야당도 참여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예. 뭐 정상적으로 정기국회가 일단 시작은 하는 거죠. 문제는 그 여러 가지 의사 일정에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지금 새정치연합 쪽에서 협상에 좀 들어오고 있지 않은 그런 것이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내일 그 이완구 원내대표를 비롯한 이제 새누리당 지도부가 그 세월호 유가족하고 3차 면담을 갖게 되는데 그게 아마 중요한 그 분수령이 될 것 같고요. 내일 협상에서 만약에 뭔가 합의안이 도출이 된다 그러면 야당도 계속 장외에 머물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고 그 빠른 시간 내에 국회 정상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예. 결국은 내일 그 면담을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그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세월호 특별법 얘기만 하다 보니까 세월호 특별법만 이제 집중을 해봤는데 사실 세월호 특별법으로 인한 전국 대치로 수많은 중요 법안들이 지금 쌓여만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정기국회 앞두고 여야가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된다 하는 법안들이 서로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법안들인지 먼저 정리를 좀 하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새누리당 쪽부터 볼까요? 새누리당은 아무래도 이제 경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기업의 투자와 주택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법안들을 주요 법안으로 정했습니다. 서비스 산업 발전법, 관광진흥법, 국제회의 산업 육성법 이런 법안들이 있고요. 반면에 이제 야당을 볼까요? 사회안전망 확충을 키워드로 정했고요. 노후 불안 해소를 위한 고용보험법과 청년 실업 불안을 위한 근로기준법 그리고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한 주택 임대차 보호법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마련된 이른바 유병헌법 그리고 김영란법은 여야 모두 가장 중요한 법안이다 하면서 이제 최우선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야 우산 법안을 보면은 어떤 성격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간단히 규정을 좀 드린다면 그 새누리당, 그다음에 정부 쪽에서는 역시 경제 활성화 부분에 이제 초점이 있고요. 새정치연합 쪽으로서는 그 경제 민주화에 역시 방점이 가 있다. 예. 그러니까 똑같이 뭐 근로자 문제를 다루더라도 그 새정치연합 쪽은 비정규직을 줄인다든지 일자리를 확장한다든지 그런 쪽에 일차적인 관심이 있는 것이고요. 새누리당 쪽은 일단 뭐 기업들을 살려야 된다. 이런 데 지금 방점이 가 있는. 그리고 이제 복지와 관련해서도 서로 그 폭을 놓고 좀 논란이 조금 있는 그런 상황이죠. 대표적인 게 지금 이제 그 새모녀법이라고 이야기되는 기초생활보장법 부분인데, 네. 양쪽 다 뭐, 대상을 좀 확장하자 하는 부분에서는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새정치연합 쪽은 그 범위를 좀 더 광범위하게 좀 숫자를 좀 많이 늘려야 된다는 입장이고, 그런 부분에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지금 뭐 민생법안 관련해서도 지금 진짜냐 가짜냐 지금 논란이 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뭐 여야 간에 충분히 좀 그 논란이 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경제적인 것을 이제 뭐 여당에서는 30개 입법안을 지금 처리해야 된다고 보고 야당은 여기에 대해서 10개 정도는 가짜 민생 법안이라고 하면서 뭐 원격 진료 허용한 의료법이라든가 선생 카지노 허용 크루즈법 또 서비스 발전 기본법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위한 주택법 이런 것들은 서민을 위한 입법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레토릭을 지금 공중전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야당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은 국회를 앞두고 액션 플랜, 뭐 군사 작전처럼 지금 3단계, 3트랙을 지금 한다고 합니다. 장내, 장외, 그리고 중간 단계 또 협상,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것을 정략적으로 끌고 가서 나중에 일괄 타결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하는 정치, 우리 국회에서 잘하는 예. 패키지들로 처리를 해서 결국은 이번 정부의 국회도 졸속 입법 처리의 결과가 오지 않을까 저는 걱정이 됩니다. 네. 그 야권이 지금 제기하고 있는 이른바 이제 가짜 민생 법안인 경우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주로 기업의 이제 그 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그 법안들이거든요. 그런데 야당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 뭐 틀리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조금 그 정부 여당 쪽에서도 좀 끼워 넣기한 그런 그 모습이 적잖이 좀 보이거든요. 그 부분은 정확하게 좀 가려낼 필요는 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관련 법안 같은 경우에도 야권에서는 지금 여권에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그 법안들이 또 정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법안들이 부동산 투기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실제로 그런 측면이 분명히 좀 있는 것이고요. 최근에 이제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도 좀 얘기가 나왔지만 이미 분위기를 그런 식으로 좀 몰아가고 있고 그것이 좀 심각한 경제 위기의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관광산업진흥법 같은 경우에도 그 야권에서 지적하고 있는 부분, 예를 들어 학교 교육 환경을 좀 열악하게 한다든지 또는 뭐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따지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무조건 그 야당이 틀렸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야권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른바 가짜 민생 법안들은 좀 구별해서 좀 접근할 필요는 분명히 있는데 네. 그런 모든 것도 결국은 국회 안에 들어와서 지금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장외투쟁을 계속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야권도 생각을 좀 달리할 시점이 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장외투쟁에 대해서도 야권에서 이제 다시 생각할 시점이 됐다고 이제 지적을 네, 해주셨는데요. 문제는 이제 이런저런 법안들이 다 이제 여야가 만나서 얘기도 하고 본회의도 열어야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소리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월호 특별법 정국을 빨리 이제 해법을 찾는 게 중요할 텐데 내일 이제 여당과 세월호 유가족들의 세 번째 만남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기존의 수사권 기소권을 놓고 예. 오늘도 지금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 부대표하고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 대표가 서로 날선 공방을 지금 벌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이런 상태에서 내일 만나도 특별히 저는 결과가 합의안 도출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여당에서는 국가를 경외하는 어떤 책임지는 위치에서 나중에 결국은 이것이 기소권, 수사권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헌법소원을 피해자 측에서 헌법소원을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헌법소원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면 이 모든 것이 다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 혼란이 또 엄청날 겁니다. 그래서 양쪽 다 이성을 되찾아서 헌법적인 체계 그리고 법 질서 이런 것까지 또 뭐 유가족 측에서도 뭐 민변에서 상당히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가족 측의 의견을 무조건 100%해서 그것을 추진하는데 서포트를 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서 나중에 3년, 4년 뒤에 헌법소원까지 났을 경우 예. 그 법적인 것까지 진지하게 해서 내일 3차 저는 마지막 협상이라고 보는데 그것이 잘 타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사실 결론이 나주는 것이 가장 좋죠. 그러니까 국회에 지금 뭐 안 그래도 일정이 좀 많이 밀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산 심의도 그렇고 다 밀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정도의 정상화를 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점에서 그 새누리당 지도부가 정치력을 정말 발휘해야 될 시점인 것은 분명합니다. 새정치연합이 사실은 정치력 발휘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내일 그 새누리당까지 정치력을 발휘를 못하게 되면 결국은 유가족과 박근혜 대통령이 뭐 전격적으로 타결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데 그 상황으로 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정기국회는 물 건너간다는 얘기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이 완전히 불임화가 이제 돼버리는 그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까지 가게 되면 뭐 정치 불신은 말할 것도 없고 정치가 왜 존재하느냐라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이제 회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새누리당 지도부가 새정치연합에 대해서 원망을 많이 하고 있긴 한데
원망을 지금 할 시점은 좀 지났다. 네. 이제는 어찌됐건 집권 여당으로서 새누리당이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 내일 최대한 정치력을 발휘해서 합의안을 도출하는데 좀 주력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일 뭐 결과가 좋으면 이상적인 시나리오겠지만요. 네, 앞서서 뭐 야당도 이제 장애투쟁에 대해서 다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이라고 하셨는데 야당은 어떤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고 보십니까? 내일 만약에 예. 새누리당하고 유가족 간에 이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새정치연합도 장애투쟁을 이어갈 명분이 좀 많이 사라지죠. 예. 그런 상태에서 그 새누리당하고 만약에 유가족이 합의가 이루어지면 야당까지 끼워서 야당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삼자협의 형태의 어떤 뭐 그 대화도 한 번 정도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완전히 마무리가 되는 거죠. 법안 처리까지. 예. 그렇게 진행이 되면 이제 새정치연합 쪽으로서도 국회에 들어와서 그 장내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국면으로 가는 거죠.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이 지금은 새정치연합이 아니고 새누리당이 더 주도적으로 해야 될 지금 상황이다. 그 말씀입니다. 새누리당이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셨고요. 이제 내일 유가족과 이제 새누리당의 이제 세 번째 만남이 예정이 돼 있는데요. 이제 양측에서 어떤 입장을 지금 갖고 있는지 이 부분도 좀 짚어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양측의 입장을 먼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합의 과정에서 야당조차 포기한 아닌데 계속 수사권, 기소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진척이 별로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당에서도 기존의 입장 재합의안을 계속 관철하고 설득을 하려고 한 입장에서 변함이 없었기 때문에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 대표와 유경근 세월호 가족대책위 대변인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지금 이 입장을 지금 들어봤을 때는 내일 전망이 그렇게 밝지만은 않다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130석의 제1야당이 없어졌습니다. 예. 우리 지금 정치에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새누리당이 집권 여당과 그리고 야당의 역할을 지금 같이 해야 되는 이런 하여튼 기형적인 우리 정치 현상을 우리가 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 그랬을 때 세월호 가족들이 지금 주장하는 기소권, 수사권과 그리고 새누리당에서 지금 하는 그것을 받지 못하겠다는 헌법적인 질서, 이 양당 간에 내일 어느 한쪽에서 양보하지 않으면 이것이 정기국회를 저는 훨씬 더 뒤로 수년시킬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어제 오늘 사이에 양쪽에서 뭐 원칙론을 지금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원래 그 해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마지막 기싸움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예. 됩니다. 그러니까 내일 회동을 앞두고 막판 기싸움을 지금 벌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양측의 최근에 그 협상 기류를 보게 되면 상당히 의견을 접근시킬 그런 여지가 좀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뭐 내일 합의안에 대해서 뭐 어떤 방향이다라고 명쾌하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긴 하지만 예. 기본적으로는 이미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그 재협상안에 기반을 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가족들이 지금 진상위에 어찌됐건 뭐 기소권까지 요구는 하고 있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예. 또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새누리당도 모양이 우스워지지만 야당도 마찬가지 예.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지켜보는 마음이 편치만은 않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기존의 어쨌든 정치권에서의 그 합의 내용 부분도 좀 존중해야 되는 점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유가족도 좀 생각을 달리해서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또 유가족 중에 일반인 유가족들은 그 부분을 일단 수용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일은 기본적으로 그런 정도 방향에서 그 합의안 절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어차피 그런 정도 선을 넘어서기 어렵다면 빨리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여야 입장도 있고 또 유가족도 있고 그래서 이제 3자 간의 그런 의견 조율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3자 간의 의견 조율도 중요하지만 핵심적이지만 또 다른 핵심 과제 하나는 바로 이제 야권 내부의 이제 의견 충돌 네. 아니냐. 야권 내부에서조차 지금 조율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리더가 없다. 지금 이런 그렇죠.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우선 뭐 3자 협의체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예. 야당에서 3자 협의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양자 구도죠. 그러니까 유가족과 야당이 한편이고 새누리당이 다른 한편에 서는 그런 의사결정 구조란 말이죠. 그래서 그걸 뭐 3자 협의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것의 의미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상징적인 모임으로 그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요. 야권 내부에서 지금 최근에 그 온건파들이 목소리를 조금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강경파 한 절반 정도 된다고 보는데요. 그 사람들이 이끄는 대로 좀 가고 있고, 박영선 그 위원장 겸 그 원내대표 경우에도 사실은 그 사람들의 지지를 얻지 않으면 차기 당권 도전이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예. 그 사람들하고 지금 목소리를 같이 내고 그 사람들을 세력을 업으려고 하는 그런 이제 일련의 움직임들이 지금 보이는데요. 그건 좀 잘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내립니다. 사실은 박영선 원내대표가 계속 그 정치권에서 주도권을 갖고 가길 원했다면, 예. 더군다나 혁신을 제대로 해내길 원했다면 지난번 재협상안은 그대로 관철시키는 것이 맞는 거였죠. 예. 그런 상태에서 유가족도 설득하고 또 새누리당도 압박하는 것이 필요했는데 그건 이미 이제 실기를 한 상황이고요. 지금 국면에서는 장외투쟁을 계속 할 거냐 아니면 장내로 빨리 돌아오느냐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결단을 좀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 장외 집회를 했지만 생각만큼 많은 그 힘이 붙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면 현실적인 판단을 빨리 내리고 빨리 회군을 하고 예. 좀 원내에서 투쟁하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그런 의사결정을 좀 빨리 내려야 되는데 그걸 계속 빨리 못 내리게 되면 예. 지금 그 새정치연합 내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결국은 그 지도력 부재에 예. 대한 비판론에 이제 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장 교수님 짧게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뭐 지난번에 2차 협상이 결렬됐을 때 저는 박영선 비대위원장이 저는 사퇴를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차피 이것이 결국 지금 가는 것이 친노 세력 대 비친노, 반노라든가 이렇게 해서 야권의 정계 개편을 중심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세월호법이라든가 이것을 놓고 지금 싸우는 내부 갈등은 결국은 야권의 정계 개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정기국회가 이제 내일 열립니다. 여야 기인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추석 전에 여야가 좀 답을 찾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성호 배재대 교수, 정치평론가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